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라든지 그 부동산 외의 건이나 아니면 물가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시장 논리에 펼쳐야 되는 게 맞거든.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은 물가. 근데 나는 사실 부동산만큼은 좀 규제주의가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랑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의식주잖아요. 먹는 거, 의식, 이게 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거를 시장의 주의로만 돌아가게 한다면 금리 낮추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규제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럼 독점 자본주의는 될 거고 사람들은 더 그러면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질 거고. 아, 너무 음. 말이 많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가격이 다 떡상을 합니다. 그러면 월세도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종부세든 뭐든 간에. 그럼 건물주들은 그 건물 자체로 또 여러 개를 갖고 있죠. 그럼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건물주가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면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 월세가 또 올라요. 그러면 악영향이 존나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임대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임대주택을 못 들어간 사람은 평생 동안 전세 대란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2, 3년 동안. 2, 3년 안에 한 번씩 또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있는데 많이 읽진 않았어요. 한 10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에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나라의 규제보다는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대부분 금리라고 해도 모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 그 닥쳐봐. 금리가 아 닥쳐봐. 그다음 그러니까 금리랑 말 좀 하고 있잖아요. 저 좋은 말을 많이도 안 했네. 계속하는데 많이도 안 했어. 금리랑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200만 원 푼다 했죠? 이 영향하고 그다음에 대선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자 때 그러니까 예. 지금 현실 주인님 말이 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네네.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리.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일 때 보통 그때 팔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 또는 주식에 다 몰빵하게 돼 있어. 원래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음날 일어나면 100원짜리가 50원이 돼. 아니, 잠시만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이 떡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주식에 다 돈을 넣을 수밖에 아, 없다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왜냐면 내가 1,000원짜리를 들고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800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6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심리상 내가 그나마 가장 높은 금액인 600원을 들고 있을 때 이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야. 왜? 주식이라는 가치가 결국에는 내가 600원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 휴지또갈이 될 돈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정부에서 잘못된 게, 이 정부에서 금리 최소로 인하시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도 다 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부에서 하나 더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읽지 못했어. 노무현 때도 모든 이런 독점 자본주의 깬다고 규제 강하게 넣었다가 그때 종부세 소상공인이 3천 나오고 소상공인이 날려 나와가지고 탄핵시킨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밑에 때려 박아요. 다 때려 박고 조금 중간 내가 집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집에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그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그렇듯
돈이 많으면 오른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변동성 시장을 만든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위축 심리, 불안 심리를 만든 거. 요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정체돼 있는 시장을 만들기 쉽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은 없는데 계속 수요는 몰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뭡니까? 공급과 아, 그만해봐요. 아, 네, 정말 알기 쉽게 저분이 설명해줬는데, 저 똑같이 생각해요. 끝.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난 이거 내가 아직 조금 부동산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이게 좀 말을 많이 해봤지만 과연 공급을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전 아니라 보거든요. 무슨 요인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모르겠어. 과연 우리가 노무현 때나 그 문재인 때도 청년들한테 보면 주택 공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주택 공급을 안 한 정권은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규제 3법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엄청나게 대폭 완화해줬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리를 그때 낮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때는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게 맞았는데 동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금리를 낮춰서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동결됐다. 저는 그거에 동의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올라갔어야 되는 거는. 근데 이 원인이 뭔가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아서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그 영향이 저는 솔직히 제 피셜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무언가 때문에 동결이 됐는데 그러면 원래는 금리가 낮을수록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규제를 풀었었는데 그때 규제를 풀었으니까 원래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동결됐단 말이야. 그럼 그 영향이 문재인 때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아이, 조용히 하세요. 합리적인 아이, 제가 반박해볼게요. 닥쳐봐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 그래서 규제를 하면, 봐봐요. 규제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통해서 가격이 올랐다. 근데 솔직히 가격이 오른 게, 전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때 안 오르는 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다 올랐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나를 좀 피셜을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규제를 하면, 아니,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지금 세계 시장 돈 풀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지. 원래는 규제하거나 이러면 내려가야 돼요. 규제하나 금리 오르면. 그래서 지금 금리까지 올리고 규제를 하니까 내려가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그 책에서 봤는데 서울 중심이랑 광역시는 또 따로 보더라고요. 이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수요 공급이 얼마나 와 있는지 이게 인적 자원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빠져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현실주의님, 많이 짧게, 현실주의님, 서울 너무 집값이랑 길어요. 오케이 수도권 집값이랑 광역시랑 아니면 지방이랑 이걸 다 따로 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현실주의님, 잠깐만요. 지금 네네. 너무 힌트가 하나로 네. 가셔야 되는데, 네네. 그 현실주의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규제가 심해지면 값은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현실주의님 그거 모르는 게 있어. 뭐야?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진다는 국가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라고 칩시다. 뭐 그러면은 뭐 마두로 정권이 들어왔어. 마두로 정권이 들어와서 규제가 너무 심각해.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 뭐 이거 사면 안 되고 그리고 한 사람당 무조건 지분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규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냐를 봐야 돼. 근데 우리 경제가 무너졌어요? 우린 안 무너졌잖아요, 아직. 그 얘기를 그냥 왜 해요? 금리만 떨어진 것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 어차피 아파트를 사봐야 수익이 날 이유가 없으니까. 보세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했지, 주식이나.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사고 싶은 욕구는 많아. 근데 그 욕구는 많은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팔아. 왜? 앞으로 변동성이 많아지니까 불안 심리가 가득하잖아. 내가 이거 팔았을 때 과연 나오는 다양한 뭐 상속세니 뭐
뭐 세금이니 그리고 이거를 뭐 앞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 뭐 부동산 3법 나온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앞으로 4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그건 맞지? 앞으로 오케이. 내가 나아가는데 다양한 변동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님 아, 만약에 오케이. 님 만지면 만약에 돼. 예를 들어볼게요. 아, 잠깐만요. 예를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아, 언제까지 해? 아니 님 얘기할 때 내가 뭔 안 말인지 끊었잖아. 알아들었다고요. 아, 님 끊어. 예를 들어본다고. 아, 예, 아, 님 안 들어도 돼. 부모님이 안 들어도 근데 돼. 안 들어도 돼. 설명을 잘해요. 아니 진짜로. 말 좀 해봐. 아니 마이크 끌 경제성도- 거예요? 혼자 할 알았어, 거야? 해봐. 혼자 할 거야. 아 마이크 끌게요. 아, 아니 이거 방장님 저 말해. 알았어요. 방장님 얘기할 때는 좀 끊지 말게 좀 해줘요. 아니 이거 토론이 안 되네. 알았어, 해. 아, 못 하겠다. 아 그만합시다. 저 그만할게요. 헐. 왜냐면은 저분 좀 안 될 것 저분이 같아. 좀 제가 무식한. 보니까.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아, 오늘 왜 그래요? 알았어요, 해요. 죄송해요, 형. 알았어,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만약에 네. 지금 현실주의님, 뭐 제 부모님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맨 처음에 암으로 나왔어. 근데 암뿐만 아니라 또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게 또 나왔어. 그럼 또 나왔어.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얘기해. 자, 뭐부터 치료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순간에 바로 나 이거 치료할 겁니다.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도 당장 얘기 못 할걸? 아마? 뭐부터 시간은 수술하실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선택지가 안 나와요. 누군간 나올 수 있겠지만 불안하고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선택을 주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잖아. 자,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만큼 그만큼의 또 다시 아파트 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 왜? 맞아요. 내가 그만큼 전세값을 올리잖아. 그럼 전세값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전세값으로 또 다시 시장이 재조정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공시지가를 오른 X를 또 종부세를 타격을 때리니까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병 같은 정책으로 그 밑에 사람들 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냥 다 죽이는 거라고. 전 저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냐면 또 그러면서 아. 심지어 대출을 안 해줘. 금리가 저도 존나 한마디만. 저도 네 마무리 발언. 꽁치벌레님. 네? 지금 뭐 타셨나요? 지옷이요. 쇼시요? 네, 꽁치벌레는 누구예요, 니? 몇 대 들어갔어요? 저 42예요. 언제 터시게요? 저 37회 털려고요. 거기다 맞. 아니 비트코인. 아니 잠시만 제가 말 좀 할게요. 만지면 터지리님이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주의님이 정말 잘 모르고 계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규제를 하면은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요거를 이해를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어떻게 부동산 값이 더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만지면 터진다는 님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암이 걸리고 다른 병이 걸려요. 이게 뭔 같은 비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암이랑 다른 병이 걸려요. 그럼 뭐부터 치료해? 이건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암이 더 심한 병부터 이런 병을 먼저 했으면 이거 먼저 하고 가이드를 짜줘요. 의사가 괜히 있어요? 아니 비율별로 왜 똑같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게 드네. 예. 그걸 예. 예. 근데 그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아직 책을 다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대출을 규제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솔직히 만약에 어제 하이님이랑은 100채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만약 10채라고 합시다. 집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죠. 이게 2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2, 3채.
뭐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도 뭐 대출을 해서 가지고 뭘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 열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대출 규제 안 하고 금리를 완화했던 시기에 열채에서 사람들이 다 열채에 살 수 있었어요. 무리해서라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봐봐요. 열채에서 열채를 살 수 있으면 대출을 규제를 해봐요. 규제를 하고 금리를 올려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열채에서 이 열채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압박이 들어온 다음에 열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세금을 올려야 돼요. 그쵸? 그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열채에서 열채 사는 이제 전세를 올리니까 열채에 살던 사람이 이제 거는 7대3이나 7명을 살게 되고 세 채가 비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금리 올리고 종부세를 계속 내라고 게시할 떠는데 이거 세채 비잖아요. 이거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면 열채 갖고 있는 사람은 팔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가격은 점점점 올리고 싶어도 이 심리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래. 그리고 그 전셋값을 올린다고 했는데 요즘 그래서 뭐예요? 전셋값이 아니 뭐 매매가랑 전셋값이랑 별다를 바 없더라. 그럼 조금만 보태가지고 매매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지면이? 전세도 올리는 거는 전세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네. 말 좀 할게요. 자, 현실주의님이 말한 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일리가 있어. 아, 근데 소리야. 여기서 현실주의님이 잠깐 모르는 게 님은 열채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열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 채를 버려도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상. 근데 세 채 안 버릴 수도 있지. 물론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하고 만약에 한 채를 가진 사람, 내가 사실 종부세를 낼 돈이 없는데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열 채를 가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러면 열 채가 더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계속 부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왜냐면 한 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 종부세를 버티지 못하고. 예,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뭉쳐서 결국엔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데모하고 그런 거야. 씨발 나 못 살겠다. 내가 원래 그 지방에서 일자리 가지고 있었고 난 그 지방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를 여기서 내쫓냐. 니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10채 가지고 있던 새끼가 아니, 팔고 나머지 7채가 보니까 아니, 아파트값이 20억이야. 그래서 만지면님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말을 그럼 끊어요. 오히려 완화되면 좋겠네요. 그게 그럼 님 말대로 하면. 아니 왜 말을 끊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니까. 아니 말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님이 얘기하셨던 걸 그대로 반박을 드린 거예요. 님이 근데 제가 반박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요.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언제 맞아요라 했어요.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으면은 했죠. 님 논리가 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왜 지금 여기서 아니 맞는 막- 거 아니 니마 그 어떤 말도 님의 안 되는 맥락- 갑자기 무슨 뭔 뭐-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내가 언제 갑자기 지금 맞다라고만 했어요. 니마 맞는 아니- 부분이 씨. 아니 자기가 집 열쇠 아니 얘기해놓고 니마 만지면 님말 내가 아니야, 맞다고 하는 말해줄게요. 님 말에 대해서 다 맞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 내에 분리되면 좋겠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에서 2천만 명이 밀집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서울 집값을 팔고 집값으로 가려면 그런 현상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주의도 나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주의만 돌려가면 지금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는 현 시점으로 봤을 땐 규제주의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규제주의였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또 이게 두세 번 얘기하기는 싫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규제를 해가지고, 뭐, 금리를 지금 올린다, 제가 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진짜 좌지우지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퍼센트는 금리더라고요. 금리.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진짜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요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냥 금리가 제일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라든지 아니면 금리도 있고 그래서 금리도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금리도 그래서 금리하고 내가 봤을 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하면 그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그 세금에 대해서도 좀 올리면 아니 그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갱 냄새. 일단 마이크 할게요. 마이크 할게요. 근데 아, 일단 그 미국 같은 금리를 중국 올리고 나오면 있어요. 얘기 꺼야 돼. 솔직히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 부동산이 내려갔던 현상들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당연했단 말이야. 그럼 중국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왜 내려가냐?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현상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는 금리를 올리거나 그 책에서는 그 2020년 부동산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금리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봤을 때 금리 그치, 올리는 거랑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규제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은 정적인 재산에 모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나 결국에는 주식 이 두 개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저분이 그거 다 맞고 인정하는데 갑자기 또 가장 중요한 건 금리래. 중국인이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런 것 금리가 같아요. 내려가면 사람들이 투자 심리 때문에 투자를 그 부동산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투자 심리가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투자 심리죠.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게 그럼 뭘 하려고 투자 하는데요? 심리가 부러워. 아니, 그럼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그럼 그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짱깨 소리 너무 아니요. 시끄러워. 근데 저분 중국인은 일단 내리지 마요. 강조점하죠. 마이크 걸게요, 그냥. 저분. 중국인은 강조 좀 하죠. 토론을 하고 마이크만 끄고 있어. 비아냥 대기만 하고 있어. 만지면님. 님이 진짜 이상한 게 됐어요. 뭐냐. 님이랑 대화 안 해요. 부동산이나 네. 주식에 님이 제가 대해서 얘기 좀 사람들이 왜냐면 금리가 기본적인 낮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돈을 갖다 줄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님은 투자를 할 거예요. 자꾸 그게 투자를 하는 거지, 중국 뭔데? 비유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되지.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사실 중국이랑 비유하는 건 왜냐면 중국 같은 나라는 한 기업을 그냥 무너뜨리면서 상장 주식도 다 폐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잡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벽선나 얘기해 보세요. 벽선나님 얘기해 보세요. 네, 현실주의 좀 답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님이 말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팩트만 좀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의 집값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와서 큰 폭으로 빠진 거는 맞는데 우리가 뭐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 코로나 이때는 빠진 게 맞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 2020년도에 그 헝다그룹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걔네들은 규제를 안 푸는 거지 규제를 더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경기 침체됐는데 경기 부양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아니야 우리는 경기 부양 부동산으로 안 할 거고 규제는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없는 규제를 만들어다가 있는 규제를 만들어다가 부동산을 가격을 하락시킨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합시다. 왜냐면 중국도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마다 다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국처럼 대도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도 되게 많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볼 때 이게 전반적으로 볼 것이냐 지역을 보고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편차를 보듯이 아니, 중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를 보였을 때, 뭐, 도요타요? 어디라고 했죠? 그 기업이? 헝다그룹이야 헝다그룹. 헝다그룹. 헝다그룹? 아니, 근데 그래서 헝다그룹도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헝다그룹만 볼 수 있는 헝다그룹도 요인도 있지만, 근데 대출 규제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헝다그룹만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룹 하나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든지 중국 전체 부동산이 좀 휘청거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어느 때부터 규제를 했고 어느 때부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오쩌둥 때요.
아, 씨. 아, 나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저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 물가 지수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규제한 정책들은 다 빗나가고 집값만 올리는 결국 계기가 됐죠. 근데 뭐 정말 한번 내렸을 시절이 있었죠. 이명박 때. 그때는 그냥 무작정 공급량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규제보다는 시장에 그런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아, 바랍니다. 저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명박 때 공급량을 늘려줬을 때는 아, 짱깨 등장. 집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 공급량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야, 아, 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네? 야, 규제까지 풀어봐 이랬을 때 내려갔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겼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장에 맡겼을 때 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진 저기 않고. 뭐냐, 그러니까 현실님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목소리 들려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왜 내려갔냐, 홍다 그룹이라는 게 왜 망했냐를 봐야 돼요. 아, 얘네들이 냄새. 저분 강태야. 내보내요. 그러니까 홍다 그룹이라는 기업이 그냥 우리가 그냥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망했다. 얘네들도 홍다 그룹이란 것도 중국이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왜냐면 중국이 채무 불이행률로 인해서 신용 강등과 중국 정부의 규제로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거나 아니면 제1금융권의 파산 위기를 직면한 이런 것들이 조금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홍다그룹이 이런 것들을 파산 위기를 겪었던 거거든요. 이런 중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홍다그룹이라는 그룹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현실님, 그러면 중국이 대출 규제를 언제부터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를 그래도 언제부터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8년도 때부터 하지 않았나요? 근데 문제는 대출 네. 규제를 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주택 네. 가격이 다 상승세였어요. 아니요, 이거 이거 잠깐- 못 믿으시면 잠깐만요. 제가 링크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네요. 중국 주택 가격 추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도 상승이었고 2019년도에도 상승이었고 2020년대는 1분기 때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승이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9월달 이제 4분기쯤 돼가지고 하락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 규제가 언제 있었냐? 중국의 대출 규제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2021년 때 저렇게 마이너스 가격으로 떨어졌냐? 라고 했을 때 거기 내용들 다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헝다그룹 자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조금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 언제부터 했냐면 언제부터 이렇게 급심하게 했냐라고 보면 2021년 3월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중국 평안보험에서 이게 급격히 떨어진 게 2021년 3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평안보험 토론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리지 말고 내려놔요. 제가 아직 그걸 못 찾아봐 지금 찾아보니까 2021년 3월부터네요. 이게 그때 얼만큼을 하면 보면 이게 중국 평안보험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21년 3월부터 이게 중국 평안보험도 급격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거 본인이 보고 있는 링크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제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그 토론 그걸로 와보세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중국의 이런 보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보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돈줄 돈지갑
이런 거를 중국은 개인 기업이 없고 다 국가의 소유라잖아요. 평안보험도 그렇고 이런 등등 이런 보험 등등.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사들이랑 같은 규제를 맞는 거니까 지준율을 인하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 아니, 저기 정말 죄송한데 네네. 중국 평안보험 주가 빠진 거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아 네네. 이 주가 빠진 거랑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건 다 국가의 소유주잖아요. 평안보험도 그렇고 평안보험 이런 것도. 그래서 중국이 이런 중국의 보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1금융권들의 주식이 좀 떨어진 걸 보면 우리가 이 중국에서 지금 확실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제가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도 부동산 규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쵸? 근데 코로나 맞고 나서 경제가 휘청휘청 하니까, 야, 각국 나라들이 경제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늘도 토론할 아, 때는 그 병뚜껑 오늘도 저기 현실주의의 부동산 정책 까기입니까? 예, 지금 지금 열심히 까고 있거든요, 제가. 토론을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예. 아, 제가 어제부터 내가 계속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본인이 잘 모르면은 저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로 봐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렇게 왜곡해서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애가 기본 마인드가 집이 무조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나 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모두 갖게 해줄 수 있는 게, 해줘야 되는 게 국가고 다 그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뭐 자기 집에 관해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한테 기대는 거지 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한테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국가는 최소한으로 해주고 이제 거기에서 국가가 능력이 좋으면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거고 국가가 능력이 안 되면 최소한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가 역할이지. 다른 걸 다 빼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거기에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도. 왜냐면은 헝다가 자빠진 이유도 아, 이게 보통 헝다. 이제 이게 아마 하이님은 아실 거예요. 주식하시니까. 예, 알죠. 이게 헝다가 자빠진 이유도 결국에는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를 믿고 대출을 했겠습니까? 국가죠. 그래요. 근데 국가가 저렇게 빡하고 규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들이 유지하던 기조를 그러니까 행동하던 기조를 지켜야 되는데 배신당한 거지 오히려. 그래, 규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시진핑이 또라이인 거야. 그래 놓고서는 헝다 자빠지지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그때 부랴부랴. 이게 왜냐면은 현실주의님이 말이 맞으려면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좋은 곳에 모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옛날보다 가치가 좋아져서 높게 평가받는 거를 왜 사회 탓을 하냐고. 사람들이 그 가격에도 사겠다는데.